여러분, 만약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이런 신호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원화 가치가 너무 싸니까 환율 좀 내려도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반전의 시작일까요? 최근에 나온 미국 재무부 보고서 안에 바로 그 열쇠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분위기 보면 솔직히 겁나는 말이 너무 많죠. 환율 1,500원 간다. 1,600원도 가능하다. 관세 터지면 끝이다. 이런 말들이 썸네일마다 붙어 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환율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 조바심 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속도를 늦춰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진짜 흐름일까요? 아니면 공포가 만든 소음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단서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나라 환율 상황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유독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 체력에 비해 과도하다. 이게 그냥 외교적인 립 서비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미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지금 원화가 너무 싸다라고 인정한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 실력에 비해 환율이 과하게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미국이 왜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남의 나라 통화가 싸든 말든 미국 입장에선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 아닌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꽤 명확해집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확 내려가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자제품, 전부 가격 경쟁력이 폭발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미국 기업들이죠. 결국 무역 적자가 커지고 이건 미국 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화 약세는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해석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미 드러났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는 구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 나오는 달러 수요를 줄여주거든요. 즉, 환율이 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재무부가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환율 개입을 예민하게 보는 미국이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한 거죠. 이건 거의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필요하면 외환 스와프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환율 방어 의지가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통령 발언이에요. 환율이 1,400원 전후로 안정될 거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정부가 환율 숫자를 직접 언급하는 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시장 신뢰가 깨지니까요. 그런데도 저 숫자가 나왔다는 건 목표 지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환율을 내릴 의지가 있다. 시장에 보내는 공개 메시지죠.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작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해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다시 튀면 달러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환율을 더 밀어 올리겠다는 분위기보다 안정시키려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방향은 꽤 명확해 보이죠?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려 하고 미국도 그걸 굳이 막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은 정리되는데 왜 시장은 계속 불안할까요? 왜 환율은 여전히 공포 속에서 움직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단기적인 뉴스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나온 케빈 워시 이야기죠. 매파적 성향의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환율이 또 출렁였죠. 시장 반응은 단순했어요. 매파다, 금리 안 내린다, 달러 강세다. 이 공식이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한 겹만 더 들어가 보면 이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케빈 워시는 매파적 성향이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재무부와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림을 그리는 타입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미국 재무부의 핵심 목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결국 달러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령 워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약달러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시장은 매파라는 단어 하나에 놀라서 반응했지만 정작 정책의 큰 방향은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기 소음과 장기 신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공포에 쫓겨 달러를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찍어준 1,400원이라는 기준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즉, 지금은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환율의 방향키는 시장 소음이 아니라 정책 신호가 쥐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시끄럽고 정책은 항상 조용합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결국 소음보다 신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환율을 바라보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